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민 스티브입니다. 항상 건강하십니까. 제가 이 어느 스터디룸을 좀 빌려서 하다 보니까 칠판도 너무 작고 저도 너무 가까이 나와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칠판 잡아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동 이슈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이 중동 이슈, 정말 중요한 중동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가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뒤에 느낌표를 가지고 왔죠. 네,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를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MBS라고 하죠.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를 하겠다, 임박해오고 있다, 클로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요. 아마 좀 엮이는 게 많을 거니까 하나 둘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일은 정말 중동에서는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일단 배경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중동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큰 것부터, 물론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긴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가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슬람에는요 크게 두 종교파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내에서 아시겠지만 순니파 혹은 순니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시아파. 네, 제가 지금 가로 쳤긴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아, 순니 뭐 편의상 부르시면 되지만, 뭐 참고로 아랍어에 좀 더 가까운 발음은 순니랑 시아입니다. 네, 이 괄호가 무슨 의미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발음은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순니파가 종주국인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언급하고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시아파가 종주국인 나라가 있죠. 바로 여기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우디가 매우 판도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도, 물론 여러 판도가 되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흔들 사건이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많긴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요, 계속 이 지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중동 지도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긴 홍해, 여기는 페르시아만, 걸프만 이렇게 부르는 곳이고,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동 지역, 여기 이집트고요. 일단 첫째 사건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에서 일단 아주 대표적인 이 중동 판도를 흔들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죠. 이게 종교를 위시한 거긴 하지만 결국 국익과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협정을 맺은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주축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종교가 몇 개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거든요. 선지자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나라가 UAE입니다. VAE가 아니라 UAE가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부다비 그런 데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이 관계 정상화 입장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줬던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좀 더 합쳐가지고 우리 그 걸프 국가 중에 여기 또 끼인 나라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바레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요, 부속으로 해가지고 수단, 모로코까지 같이 포함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4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역시 관계 그 정상화에 다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또 각각 국가 상황 때문에 조금씩 보류가 되고 있거나 약간 진척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고 뭐 시온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정부잖아요. 사실은 UAE 같은 바레인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미국에 주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히 관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AE에서 가장 큰 공항은 뭐 두 개가 있죠. 두바이랑 뭐 아랍에미리트인 그 아부다비랑 두바이가 있는데, 이렇게 원래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두 나라가 연결됐죠. 관계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좀 들였지만은 이제 정상화되면서 서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나라 간에 직항 노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려면 저도 한번 타봤었거든요. 되게 느낌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넓은 벌판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우리 유명한 국가가 뭐였습니까? 사우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기가 사우디를 날아갈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암묵적으로는 사우디도 역시 이스라엘을 많이 헬프해주고 있다. 실제로도 뉴스도 보고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경제협력, 안보협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0년 2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단 중동의 큰 판도 중에 하나고요. 자, 다시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짜 따끈따끈해요. 물론 아브라함 협정도 진짜 따끈따끈하지만 이번 건 더 따끈따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나라 사우디, 이란이었습니다. 엄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그쯤인가요? 단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이란의 외교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023년 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두 나라가 원래부터 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단교를 이어져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약 6, 7년 동안 이어졌는데, 근데 극적으로 2023년에 외교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중간에 개입을 했냐면은 중국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 사우디가 엄청 경제 교류도 많이 하고, 원래 중국 이란은 원래 사이가 많이 좋았습니다. 뭐 대미 정책 해가지고 엄청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동에서의 큰 변화 중에 정말 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좀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두 개가 정말 큰 변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1번, 2번은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지 뭐 4년 전, 3년 전 하더라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건 반드시 요즘 중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정세입니다. 자, 근데 지금 화제가 뭐냐?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관없이 번호로 체크를 할게요. 자, MBS. 임박. MBS는요, 이제 중동에 대한 분이시면은, 중동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데 사실상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실세,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우디에 특히 또 이슬람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팔레스타인 이런 것도 다 신경 쓰고 다른 무슬림 국가 다 신경 쓰는 그런 순위파의 종주국,
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정상화하겠다라고 임박 발표를 지시했고, 미국도 추진을 많이 시키려고 한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를 봤을 때 아까 1, 2번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협정 때 이미 그 이스라엘과 뭐 걸프 국가들끼리 정상화를 해줬는데, 그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뭔가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우디 이란도 역시 외교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는 뭔가 적국인 나라이죠. 아브라함 협정은 사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다가 그 적성국이라고 판단했던 이란하고 사우디가 또 정상화하고 있죠. 사우디가 뭔가 이 외교에 다자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상화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좀 추진을 가할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불리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사우디 이란이 외교 정상화 할 때 좀 많이 긴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이 혹시나 사우디를 놓치게 될까봐. 그런데 사우디는 뭐 이란만 편을 든다든지 이스라엘만 편을 든다든지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권력의 그런 정권 유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외부 상황이 아주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샌드백, 그러니까 완충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게 9월 너머였던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최근 사실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번 주제로 삼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발표 자체에 무슨 어떻게 담아했는지는 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클로징 하고 있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 가가지고 뭔가 제가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었겠죠. 맞습니다. 3번에 이어져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렇게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나름대로 이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당장 정상화가 못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4번 주제가 되겠는데, 자, 이미 아브라함 협정할 때 이미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참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4번. 자, 이게 해결이 되어야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완벽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MBS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관한 갈등 역사는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많아가지고 생략을 하겠지만, 일단 뭐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 싶은 문제 해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라?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두 국가 해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계속 그 정상화를 많이 못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 이게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솔직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이제는 좀 더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를 초점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현재로서는 이슬람 세계 종주국이고 또 신뢰를 받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도 역시 이슬람국이고 이슬람의 그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우디는 여기 편들을 수밖에 없죠. 아직 외교 정상화도 안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사우디에 더 국익이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벤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야 할지 사실은 4번부터는 그 외교 정상화를 할 때 좀 걸림돌이 되거나 좀 생각해야 될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 문제에서는요 일단 그 가상의 공공의 적성국인 이란하고의 대립 관계는 일단은 확고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기는 좀 용이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쉬워질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5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친해집니다. 그러면은 또 좀 올라올 나라가 있죠. 당연히 이란입니다. 자 그럼 이란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극대노입니다. 극대노. 예. 네. 제가 이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읽어봤는데 지금 이란에서는요 사우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 팔레스타인 형제를 두고 네가 이스라엘하고 친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하고 친해짐으로써 우리 그 브레든,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의 어떤 그 형제 의식 정신 있죠. 그런 것들을 깨지 말라고 해서 약간의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화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연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안보적인 여지를 줄이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남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지금은 예멘의 북쪽에 후티라는 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가 계속 이 후티 반군하고 계속 갈등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안보적인 협력도 많이 해야 될 만큼 다른 나라들하고 주요 국가들하고 그래서 후티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리야드 근처에 이렇게 미사일도 날라오고 그리고 정유 공장 이런 데도 드론 날라오는데 물론 이란도 날렸겠지만 후티 반군도 그런 중요한 시설에 날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으로 되게 위험이 많이 되는데 후티 반군이 이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안보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제 협력도 분명히 목적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란하고 정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선택을 어떻게 할지 잘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미 어떻게 사우디가 좀 그 방안을 논의할지를 생각했는 것까지 원래 걱정은 좀 했는데 사우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6번째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핵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란은 핵 합의 협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중에 좀 결렬되고 막 약간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란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아무튼 외교 정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란이 핵이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BS가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만약에 이란이 핵이 있어. 그러면 우리도 뭐 하자? 핵을 가져다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핵우산이라고 한다면은 확장 억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핵을 만든다면은 자기 억제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한다 계속 이 이란 말하는 겁니다. 이란하고 사우디 헷갈릴까 말랑 붙이게요. 이렇게 외교 정상화 할 때 사실 핵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고민했었습니다. 사우디가 분명히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걸 알고 정상을 했을 건데 이 생각을 해서 조금의 의문을 푼 거였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 MBS가 보일 때는 속 시원한 답이겠죠. 네, 저는 뭐 그냥 약간 중립을 유지하고요,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까지가 이제 팩트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란이 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이 핵을 잘 안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흑해인데, 여기 그냥 편하게 우라고 할게요. 아마 지금 제 몸이 엄청 커 보일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 핵을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다 달랐는데 이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완전 폭삭 결렬될 분위기고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우디가 우리 핵도 좀 달라고 하거나 만들겠다 하면은 물론 NPT에 벗어나요. NPT에는 위반될 수 있는데 오케이 핵을 스스로 만들지 않지만은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란 핵을 못 막는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때 안보적인 요소로 이스라엘이 같이 연관돼서 연합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이란. 자, 이렇게 되는데 현재 사우디와 이란은 일단 관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관계 정상화가 되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은 아주 극대노 관계입니다. 아주 강경한 사이가 원래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슬람 혁명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둘 다 일단 안보적인 얘기 하겠죠.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우애, 형제,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우디 이렇게 할 때 사우디 이스라엘한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자 아무튼 이스라엘, 사우디 딱히 요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란을 계속 견제해달라, 견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국내 상황, 국내 상황, 이제 정권 유지 목적, 이제 외교의 다자 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서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지금 갈등에 놓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교 정상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클로징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했던 것 중에서요. 혹시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간단하게 몇 개 정리했는데 참 오랜만에 칠판을 잡아보니까 참 저도 얼떨떨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다음에도 역시 중요하거나 또 유용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종종 이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